집합, 사실 집합은 두 번이면 수업이 끝났는데 명제 제외하고 집합만 했을 때 두 번이면 끝났는데 오늘이 두 번째네요. 일단 개념 설명 다 하고 문제 할 때 띄울 건데 문제 24쪽 보면은 이제 집합이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책을 봤을 때 합집합, 교집합, 뭐 서로서도 있지만 합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집합이 5가지가 있는데 왜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아졌지? 같이 있나 그런가? 그래서 일단 이 5가지 집합이 어떤 집합들인지를 조금 보고 나서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띄울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연산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일단 그냥 딱 연산이라는 두 글자만 들었을 때도 연산이라는 거는 수를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겠죠. 만약에 그냥 연산이면은 이제 뭐 우리 제일 초딩 때 많이 하는 거스텝이라고 하면은 연산에 필요한 거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가지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집합도 연산을 하려면 당연히 2가지의 집합이 필요해서 얘가 집합 A와 집합 B를 줄 거예요. 나는 그냥 원소날 거로 하나는 1, 2, 3을 하고 하나는 소수로 2, 3, 5 무난하게 이렇게 2개를 놓고서 연산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합집합이라는 아이를 딱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집합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모아놓은 거다 라는 걸 배웠는데 그 앞에 합이 붙었어. 하지만 우리는 합이 더하기 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합집합을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지금 얘는 2랑 3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A, B를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뭔가 좀 많이 본 느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를 채웠을 때 2랑 3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2랑 3이 들어가게 되고 A는 2랑 3 말고 1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1 얘는 2, 3 말고 5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5를 채워넣는 이런 그림이 돼요. 근데 그때 합집합이라는 건 2개의 집합을 더해달라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개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합쳐달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더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꼭 원소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써달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합집합을 하면 이 원소들을 모두 넣어놓은 이런 집합이 될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겹치는 거는 한 개씩만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합집합은 기호로 알파벳 U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내가 A와 B를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A와 B를 합쳤다. 그래서 만약에 합집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A 합집합 B는 얘네들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교집합에서 이 교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교, 뭐 교점, 교선에 들어가는 교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언제 쓰냐면 겹치는 게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글자죠. 근데 그렇다면 합집합은 얘네들을 전부 다 쓰는 거였다면 교집합은 그럼 겹치는 게 있을 때 쓰니까 이 겹친 부분을 나타내는 걸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 2개의 집합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는 교집합이 돼요. 그럼 교집합은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합집합이랑 반대로 생겼어. 반대로 생겨서 얘는 약간 U 모양이었는데 얘를 뒤집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거 안 주고 얘를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다 넣어달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주면은 이건 교집합 기호니까 겹치는 걸 써달라는 거구나 하고 겹치는 것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나중 가면은 집합을 2개가 아니라 뭐 3개, 4개도 합치고 겹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은 3개까지만 문제를 줍니다. 근데 거기 세 번째에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 서로소는 또 핑크색으로 해야겠다. 자, 근데 우리가 서로소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는 건 중등 1학년 1학기 때 서로소를 처음 배워, 그치? 근데 우리 서로소라는 거를 가끔씩 고등학생 애들이 서로소, 그러니까 이 서로소 말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서로소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서로소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와 5 또는 뭐 3이랑 10 이런 애들처럼
정확하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얘네 둘은 서로서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집합에서의 서로서는 얘네들은 결국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큰 숫자로 해야겠다. 10하고 27이 있으면 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얘는 2 곱하기 5가 되고 27을 소인수분해하면 4의 세제곱 이 돼서 정확하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겹치는 소인수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서로서라고 하면은 그럼 집합에서는 얘가 지금 ገብ치는 소인수가 없는 거니까 집합에서는 겹치는 원소가 없어서 예를 들어 얘는 2, 4, 6 이렇게 짝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홀수를 가지고 있다면 겹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얘처럼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 겹치는 원소가 없어서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근데 문제에서 두 집합은 서로소이다 이렇게 문제를 주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서로소를 표현하기 위해 보통 어떻게 쓰냐면 겹치는 게 없어서 완전 떨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언급을 만약에 했다면 얘네들은 서로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페이지가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내용은 되게 뭔가 많아 보이는데 근데 뭔가 그 A 합집합 B가 이제 X는 A에서 X는 B에서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의식법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학교 시험까지 갔다고 쳤을 때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 뭐 소수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은 집합 두 개를 그래서 합치는 거, 뭐 이제 겹치는 거, 그리고 완전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거기 전체 집합이라는 아이가 새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조건제 집합을 만약에 줬어. 이 같은 경우는 짝수잖아요. 그러면 X바 X는 짝수 라고만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지금 2, 4, 6밖에 안 쓰는데 이 A는 2, 4, 6, 8, 10, 12 이렇게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요렇게 저거 U인데 이게 틀을 하나 만들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 U가 전체 집합의 기호는 우리가 U를 써요. 전체의 뜻을 가진 U를 쓰는데 만약에 전체 집합이 X가 X는 6 이하의 자연수 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틀이 생기면 이 틀 안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6 이하의 자연수가 틀이야.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6 이하의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A가 짝수라고 언급을 했어도 전체 틀이 6 이하의 자연수라면 A가 짝수일 때 6 이하의 짝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2, 4, 6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틀이 되어주는 아이를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 집합. 이제 약간 이 숫자들의 세계를 이제 그 틀을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에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리 처음에는 이런 틀이 없었는데 오른쪽 페이지부터는 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네모난 틀이 생기는데 우리가 전체 집합은 이제 알파벳 U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 전체 집합이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전체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모든 실수인 거여서 틀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2, 4, 6, 8은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틀이 생기면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여집합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지? 여집합에서 이 여라는 거는 이제 그 인여에 들어가는 여인데 이제 우리가 여과한다라고 하면은 알지? 여과가 이렇게 틀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얘가 액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고 액체만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여자를 쓰는데 그럼 여집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가 가져가고 어떤 집합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 찌꺼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체 집합에
집합에 대해서 어떤 집합 A가 있었어. 그러면 이 A가 어떤 원소들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로 하자. 그럼 전체 집합이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 안에는 1, 2, 3, 4, 5, 6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A가 뭐였냐면 짝수였어. 그럼 1, 2, 3, 4, 5, 6 중에서 잠깐만요. 짝수들만 얘가 가져가게 되니까 2, 4, 6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러면 내가 6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는 얘가 가져가고 남은 애들은 당연히 홀수가 돼서 그 홀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그때 이 A가 가져가고 남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우리가 여집합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A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A에 약간 우리 지수 쓰듯이 A에 지수로 C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A가 가져가고 남은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은 차집합이에요. 합집합과 뭔가 세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합집합이 더하기였으니까 차집합은 당연히 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빼기가 맞아요. 집합끼리 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차집합을 보자. 여기서 하기로 했다. 차집합을 여기서 할게요. 차집합은 두 개의 집합을 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요.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A 빼기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걸 빼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2와 3을 지우고 남은 게 뭐야?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돼서 차집합은 1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합집합은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돼요. 이거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합집합은 더하기니까. 그치? 우리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차집합은 2 빼기 3, 3 빼기가 다르듯이 B-A와 A-B가 다르겠죠. 그럼 B-A는 B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걸 빼면 뭐야? 를 물어보는 거니까 B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A가 가지고 있는 2, 3을 지우고 남은 건 5이기 때문에 B-A는 5가 되겠죠. 이렇게 A-B랑 B-A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차집합은 빼기를 쓰는데 왜 합집합은 더하기로 표현 안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 물어보면 나도 몰라. 이거 왜냐면 이 집합이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냥 사실 처음에 차집합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처음엔 이거를 다 쓰자. 그리고 이거를 겹치는 것만 쓰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쓰기 위해서 처음에 이 기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합에 있는 거를 좀 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빼기를 그 나중에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이랑 차집합을 세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먼저 세트로 배운 다음에 차집합을 따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순서를 만들었으니 우리가 그 틀을 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차집합은 이제 빼기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합집합에다가 더하기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건 전체 집합과 여집합이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전체가 있어야 여집합이 존재를 할 수 있겠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전체 집합이 없어도 만약에 A가 X와 X는 짝수였으면 당연히 얘가 그럼 A의 여집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A 여집합? 그럼 짝수가 아닌 거니까 당연히 홀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치? 이거는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넣는 거니까 문제는 보통 이렇게 안 주고요. 여집합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단 전체 틀을 주고 나서 여집합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질은 이걸 띄워드릴게요. 그 밑에 노란 박스 있죠? 이거 노란 박스 빼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밑에 있는 노란 박스 빼고 이거 빔 프로젝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학원 태정원 처음 생기고는 이게 막 딩 소리 안 났거든요. 내가 너무 혹사시키는 거. 역동관에 있을 때 저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약간 그 모든 강의실에 이 빔 프로젝터가 있지 않았어요. 역동관 옛날에. 역동에 있는 우리 학원이.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 개인 강의실이 아니라 약간 다른 선생님 강의실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쓰기가 좀 너무 못한 거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띄워야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학은 솔직히 안 띄워도 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 강의실 생긴 김에 이거 써야지 하고서 맨날 썼더니 맨날 비명질러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질인데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건 사실 여러분은 똑똑이들인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똑똑이들인 걸 알아요. 왜? 고등수학 하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기는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써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A하고 이거 공집합이잖아. 그지? A가 가지고 있는 거랑 공집합이 가지고 있는 거랑 이거 합쳐달래. 그럼 당연히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A만 넣겠죠. 약간 2 더하기 0이 뭐야? 2.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2고 2가 아니라 이거는 집합 A고 이거는 공집합인데 겹치는 걸 써달라고 그랬어. 그 뭐지? 우리가 합집합은 보통 더하기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를 방금 했잖아요. 교집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통 곱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나중에 이제 이거는 왜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아마 금요일에 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할 텐데 이제 이거는 이 다음 단원에는 명제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럼 얘가 지금 교집합이 곱하기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는데 A는 예를 들어 숫자 2라고 가정을 하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겠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곱하게 되면 0이 나오겠죠.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집합은 이제 곱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1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그냥 패스하면 되고 이것도 좀 당연하긴 해. 똑같은 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거고 겹쳐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A하고 A 교집합 B가 있어.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괄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A 교집합 B를 먼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A 교집합 B를 먼저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랑 A랑 합쳐달래. 근데 A를 연두색으로 칠하면 이거죠. 근데 이거를 합집합을 해달라는 거는 연두색과 노란색을 다 해달라는 건데 그럼 결국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A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뭔가 당연한데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문제 풀 때 지장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그냥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A 합집합 B를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면 A 합집합이니까 여기 다 칠하겠죠. 다 칠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A랑 교집합을 해달래. A를 연두색으로 칠할게. 색깔 구분 가지? 근데 A하고 이거는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것만 써달라는 거는 노란색이랑 연두색이 다 있는 걸 써달라는 거니까 결국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지. 사실 설명을 내가 안 해도 사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에 자 오늘 숙제는 너네 이거 예습해와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먼저 읽어봤어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서 할 겁니다. 자, 1번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이 존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여집합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가 여집합이 있으면 전체 집합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어떤 집합이 가져가는 게 예를 들어 짝수야. 근데 그거랑 짝수가 아닌 애들을 더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전체 실수,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무조건 전체 집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A하고 A 여집합을 그럼 교집합을 해주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A가 가져가고 남은 걸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이 겹치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여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당연한데 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의 여집합은 결국은 얘가 전체 집합이 있었는데 집합 A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다 여집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될 거고 그럼 전체를 다 가져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뭔가 당연하지? 자, 세 번째, A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A가 있었어. 자, A 여집합은 여기야.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결국 여집합이 가져가고 남은 애들이니까 A가 되겠죠? 이것도 뭔가 조금 당연한 거. 자, 4번. 결국은 A 여집합을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A 여집합은 A가 가져가고 남은 건데 얘를 차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전체에서 A가 가져가고 남은 거를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A를 빼자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A 여집합. 아 맞아. 이거 전체 집합 하다 보면은 내 속도 가끔 이 생각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쓸 때요. 전체 집합도 이거고 합집합도 이건데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특히 태정보는 서술형도 있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냐면 너네 나랑 평소에 수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쓰다가 너네 서술형 가면은 류를 이렇게 바꾸면 돼 라고 얘기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같이 써요. 지금 여기는 없지. 여기는 없는데 얘랑 붙어있으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전체 집합, 합집합, A 이렇게 하면 헷갈린 거야. 내가 보니 이걸 작게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서술형 걱정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라 그래요. 이거는 대문자의 U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얘 저기서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걸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꼭 외워는 아니고요. 그냥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부동수학 학교 수업 들을 때 저것만큼은 꼭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차집합을 지금 교집합의 형태로 바꿔준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따로 있어요. 약간 우리 덧셈 할 때도 부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거 했던 것처럼 집합도 그 연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형태일 때 집합의 연산을 사용을 합니다. 차집합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합의 연산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을 얘가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연산 법칙은. 그래서 저게 왜 나왔는가 하고서 이제 밑에 그림으로 얘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실 전체 집합이 필요 없지만 A에서 B를 빼겠다고 했어요. A에서 B를 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A가 가진 거에서 B가 야 나 간다 하고서 가니까 약간 얘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우리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살면은 처음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따로 있다가 둘 같이 사잖아요. 같이 살면서 같이 필요한 거는 같이 사잖아. 그럼 그거는 공용이잖아. 근데 갑자기 둘이 싸웠어. 헤어졌어. 그럼 둘 중에 한 명 나가잖아요. 그 나갈 때 남자애가 자기 집을 다 가져간답시고 같이 산 거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여자는 자기가 원래 이 집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만 남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집합은. 그래서 A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B가 야 나 간다 하고 갈 때 A랑 같이 산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럼 남는 건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차집합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이것도 제가 한번 그럼 따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A 교집합, B 요집합인데 자 A랑 B가 있어. 일단 A를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A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여기죠. 그 다음에 내가 분홍색으로 B의 여집합을 칠해볼게요. B의 여집합은 B가 가지지 않은 것들. 칠할 필요가 있냐면은 이렇게 칠해야 되겠지. 근데 거기서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은 뭐가 남아? 노란색과 분홍색이 같이 있는 이만큼이 남게 되겠죠. 얘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사실 너네 이거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만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라 그러면은 얘를 지금 배웠으니까 바꿀 수 있겠지만 얘를 만약에 배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것만 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하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냥 외우라 그래요. 이거는 외우는 게 더 빠르고요. 이거는 사실 나머지는 외우지 않아도 그림 그려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처음에 있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장에 개념 체크. 집합은 참 좋은데 약간 지난 단계에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해봤자 중1 때 배우면 서른수 방금 나왔고 그래서 저는 고등수학 하가 참 좋은데 어제 중등 3-1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 이랬어. 중등 3-2 특강을 하는데 이제 중등 3학년 1학기 거를 학원에서 여기 다니고 있다면 이걸 배우니까 루트를 배운 상태인데 이거를 안 배운 애가 이거를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피타고라스 쓸 때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배우면 저거만 나오잖아요. 3, 4, 5 6, 8, 10 뭐 있지? 막 9, 5, 12, 15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3, 4가 있으면 빗변이 뭐야? 그러면 이제 5 이렇게 다 칼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루트까지 배우니까 루트를 알아야 얘를 할 수가 있는데 삼각비 배우려면 생각해보니까 루트가 없으면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특강 때 루트 생각하고 끝났어요. 3학년 2학기 특강인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고등수학 하는 이제 중등 3학년까지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나중 가면 2차 고등식 가끔 나오는데 그거 빼고는 고등수학 상 몰라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집합이 뒤에 있는 건 혹시 몰라. 뒤에 나오는 함수는 혹시 모르지만 자, 그래서 같이 문제를 봅시다. 자, 그럼 제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따로따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번거롭지만 다 원래 정석대로 쓸 때는 합집합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합집합은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넣어달라 했는데 겹치는 거는 한 개만 넣어야 되니까 A, B, C 이거 한 개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쓰면 되고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써야 되니까 겹치는 게 지금 B밖에 없어서 겹치는 건 B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한 개만 하고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해도 돼요. 사실 개념 체크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복습을 하고 합집합을 그럼 이번에 서로수인지 아닌지 말하라 그랬는데 서로수는 아까 어떤 상황이라 그랬냐면 A랑 B가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단 한 개의 원소 겹치는 게 없어서 완전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0부터 3, 2부터 5 얘는 이거를 얘가 의도한 건 뭐냐면 0부터 3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정수를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1, 2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3, 4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건 서로소예요 라고 말하는 거를 의도를 한 거예요 얘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우리가 이거를 풀 때에는 1, 2, 3, 4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럼 0부터 3까지가 A인데 그건 이만큼이고 B는 2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럼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조건대시법에 이거 인정수 라고 했으면 서로소가 맞아요. 근데 얘가 정수라고 안 달려있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범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죠.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얘를 둘 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1은요.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마 1하고 4.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거 마 1, 4인 거고 얘는 뿔 2하고 마 2죠.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는 서로소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서로소이다. 그래서 보통 사실 방정식인 경우가 서로소인 경우가 많고요. 부등식인 경우가 서로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여집합과 차집합을 싹 다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1번 A의 여집합. 근데 지금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한정성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고등수학 하 처음 하면은 이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삐뚤빼뚤하거든요. 사실 나도 삐뚤빼뚤한데 이거 칠판이라서 그래. 저 샤프로 그리면 잘 그려요. 샤프로는 잘 그리는데 이 분필로 그리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이거 그림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나중 가면 숙달되면 이거 그림 완전 전문가 마냥 그리거든요.
자, 1, 2, 3, 4, 5여기인데 A랑 채울 때요. 벤 다이어그램을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집합 두 개를 그려요. 보통 어디부터 채우냐면 여기를 먼저 채워요. 겹치는 거. 그럼 A랑 B가 지금 겹치는 게 3이니까 여기 안에는 3만 들어가겠죠? 3.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써주면 돼요. A가 남은 건 6이고 B가 남은 건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체가 1, 2, 3, 4, 5여기인데 지금 안 들어간 게 2랑 4가 안 들어갔으니까 2랑 4는 제일 바깥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림 완성. 이제 저기에서 원하는 걸 구해줍시다. 1번 A의 여집합. 그럼 A가 3, 6을 가져갔으니까 그거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되겠죠. 3, 6 제외 1, 2, 4, 6 이렇게 다 써주면 되고요. 좀 더 오른쪽에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럼 B의 여집합은 B가 가져간 1, 3, 5가 아닌 나머지 2, 4, 6을 써주면 되겠죠. 2, 4, 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A에서 B를 빼는 거는 A가 가진 것 중에 아까 얘기했지 B가 가진 걸 가지고 안녕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럼 남은 건 6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6. 그 다음에 그럼 B-A는 반대로 A가 하고 가버리는 거죠.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남는 건 1, 6. 자, 5번에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A 교집합 B는 3이에요. 근데 얘 말고 반대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5, 6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B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친 거의 여집합이면 얘네 빼고 나머지 2, 4가 되겠죠. 이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는 2,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거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집합에 연산할 때는 많이 쓸 거고 이따 또 쓸 거예요. 이따가 또 쓸 겁니다. 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4번은 옳지 않은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노란 박스 요거 성질 배웠던 거 있죠? 이거 이용하면은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같은 거를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 선생님 재밌는데요? 이렇게 왜냐면 처음에 고등수학 상에서는 이제 소포자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뜬금 복소수, 막 아이, 루트 안에 갑자기 음수 막 이러면서 이제 복소수에서 멘탈 한번 나가고 아니다 처음 나가는 저기다 나무의 정리 나무의 정리에서 멘탈 한번 나가고 그 복소수에서 두 번째로 나가고 세 번째로 멘탈 펑 하고 터지는 게 2차 부등식 방정식은 애들이 그래서 좀 해. 3학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재밌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부등식 들어가면은 예? 이러고 이제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이제 고등수학 4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숫자 집어넣기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재밌어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는 문제에 보면은 U가 없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집합 A, B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U를 그리지 않고 A, B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채워주면 되는데 아까 내가 원만을 어디 채우려고 그랬냐면 일단 교집합을 먼저 채우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얘를 먼저 채울 겁니다. 7이랑 16. 얘를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1, 7, 13, 16인데 7이랑 16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1이랑 13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채웠어. 그럼 이제 나머지 봐야 하는 건 이 친구죠. 자, 근데 여기서 A 합집합 B가 이거니까 여기 전체 안에 얘네가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쓴 게 7, 16 썼고 1, 13 썼으니까 남은 건 40, 19를 나머지 빈칸에다가 여기 A 거에다가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얘가 원하는 거는 그림을 완성해줘. 우리 원하는 게 아니라 집합 A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쓸 때에는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써주면 된다. A는 작은 거부터 4, 7, 10, 16, 1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냥 숫자만 쏙쏙쏙쏙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재밌게 수학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필수제 2번은 전체 집합이 이번에 1부터 9까지 한 자리의 자연수인데
조건을 보니까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 4, 6, 교집합이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전체 집합이 있다고 했고 전체 집합 U랑 A, B가 있으니까 얘는 그림을 그릴 때 틀이 되는 U를 먼저 그리고 A, B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방금 그 문제에서 U가 추가가 되어야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채워야 되는데 얘부터 채워요. 무조건 교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을 먼저 채워요. 노란색으로 얘를 채우면 이 안에 7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바꾸는 거 있지. 이거 B-A랑 똑같아요. 바꿀 때 A 교집합 A 빼기 B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 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B 빼기 A랑 똑같겠죠. 그럼 B-A가 3이랑 5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B-A는 여기잖아요? A가 떠나고 남은 아이들 여기에 3이랑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3, 5를 넣어주시면 돼요. B 거예요. 3이랑 5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으로 얘를 볼 건데 이거 아까 전에 합집합이 있을 때 여집합은 A 합집합 B는 여기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면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 사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2, 4, 6을 넣어주면 되겠죠. 2, 4, 6.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여기서 다 지우면 2, 4, 6 썼고 7 썼고 3이랑 5를 썼으니까 남은 건 1, 8, 9가 남아서 나머지 1, 8, 9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 8, 9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때 집합 A를 원하니까 얘도 어떻게 써? A는 1, 7, 8, 9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결국은 뭐다? 또 그림을 그려서 채워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안 그리는 문제가 또 있기도 해. 이거는 이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이 조금 더 당연히 문제가 다양하겠지. 그냥 집합보다는. 자, 3번. A, B가 있는데 얘가 A에서 B를 뺐을 때 5가 있어야 된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이 3개를 지웠더니 5만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A가 2, 3 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얘네 셋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B가 4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4가 없다는 건 얘가 4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5가 4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거 4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A 플러스 3 A 마3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A는 3 또는 마3이다. 이렇게 나요. 얘는 다른 조건을 썼네. 얘는 2, 3, 5가 있어가지고 이거 2를 얘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가 2, 3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둘 중에 하나가 2랑 3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얘가 문제를 푼 건데 난 지금 다르게 푼 거네. 괜찮아요? 똑같이 어차피 답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뭘 할 거냐면 A가 3인 경우를 놓고 A가 마3인 경우를 넣어요. 근데 얘가 3이랑 4인 거 보니까 A가 3인 거고 겹치는 게 3이니까 3인 거고. 그럼 일단 둘 다 넣어볼게요. 자, 그럼 A가 3이면 그때 A와 B가 어떻게 되느냐? A가 2, 3, 5, 4가 되겠죠. 근데 2, 3, 4, 5로 쓸게요. 요렇게. 그럼 그때 B 값은 내가 A에 3을 넣으면 2, 3이 되니까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딱 A에서 B를 빼면 2, 3, 4가 빠지니까 딱 5만 남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고 혹시 모르니 얘도 해보자. A가 만약에 마3이었다면 집합 A와 집합 B는 각각 A는 2, 3, 5, 3 똑같이 나오겠죠. 2, 3, 4, 5가. 근데 B가 마3을 집어넣으면 4, 마4, 9가 되네요. 마4, 4, 9. 그럼 A에서 B를 뺐을 때 4만 겹치니까 2, 3, 5 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가 3이다. A 구하는 거였지. A가 3이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3, 4니까 당연히 3이겠지? 사실은. 당연히 3이겠지.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렸었어. 이 집합 연산이랑 포함관계를 이렇게 준 건데 여기서 얘가 지금 문제가 B가 A의 부분 집합인데 이거 아까 제가 넘어간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 개념 체크 위에 있던 조그마한 거. B가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항상 오를 거거든요. 사실 얘는 그림 그려도 풀 수 있어. 자, B가 U가 있어야 돼. 근데 U 안에 B랑 A가 어떠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A 안에 B가 있도록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오는 거니까 이거 항상 이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거여야 돼. 1번 A 교집합 B가 B나 A와 B의 교집합은 B. 이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거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2번처럼 A 합집합 B가 B야? 라고 물어봤는데 A랑 B를 합치면 제일 큰 거니까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A였어야 합니다. 3번 A에서 B를 뺐대. A에서 B가 이것만 가지고 나간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도넛 모양이 남게 되겠죠. 그걸 공집합이라는 말은 틀린 거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은 아닌데 표현을 할 수가 없네.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A 여집합하고 B를 합쳐달래. 근데 A 여집합은 여기고 B는 여기에요. 근데 전체 집합이 안 되지. 왜? 이 연수 때문에. 여기가 포함이 안 되니까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떨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전체가 아니다. 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은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돼요.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명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왜 이거랑 똑같은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우라는 아이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A랑 B의 위치가 바뀌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B가 부분집합인 상황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사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직접 칠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특히 5번. 여집합끼리 부분집합인 것은 반대로 했을 때는 이제 위치가 바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까지 하고 한 3분만 쉬었다 할게요. 물 좀 마시려고. 목 아파가지고.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사실 좀 비슷해요.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만 따진대. 근데 거기에 부분집합이 A, B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있대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죠?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거 부분집합 X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분집합 개수.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복습부터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B가 1, 2, 3, 4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X는 A가 가지고 있는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1, 2의 특정 조건이 붙은 부분집합 개수니까 원소가 2개 남아서 2의 제곱이니까 4개.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이거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와 X의 교집합이 X가 나온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집합을 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어? 근데 교집합은 아까 전에 우리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나왔지. 그 왜 그런 거냐면 A랑 공집합 중에 공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라서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 작은 집합이라고 그런 건데 그럼 A 교집합 X를 해서 X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A 안에 X가 들어있었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야 겹치는 게 X가 되겠지.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주는 힌트는 얘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 근데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이거 A 빼기 B라 그랬죠. 근데 얘랑 X를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근데 합집합을 했을 때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반대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안에 A 빼기 B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A 빼기 B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A 빼기 B랑 X랑 합쳤더니 그냥 얘가 된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 그림 두 개를 합친다면 결국은 A-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를 감싸는 A가 있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A-B가 있고 그걸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X가 있고 그리고 그걸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A가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 일단 얘를 먼저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B, A 뭐야? 알겠네. A-B는 그러면 A가 가진 것 중에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뺀 거니까 1, 2, 3이에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1, 2, 3. 그리고 A는 문제에 나와 있듯이 1, 2, 3, 4죠. 그럼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1과 2와 3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그럼 남은 원소가 2개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2의 제곱이니까 4개. 똑같은 4개.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책 안 넘어가도 돼요. 어디 갔지? 지난 시간에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A, X, B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조금 더 응용이 돼서 생긴 게 조금 더 복잡해졌고 문제도 조금 복잡해졌지. 생긴 게. 이렇게 전체 집합이 뭐고 A, B, X가 있고 A랑 B가 뭐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연산법칙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게 많기는 한데 이건 할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연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영상 한번 끊었다가 말고 와서